네, 한 주간의 일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일정의 장은혜입니다. 일단 한 주간의 경제 지표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께 꼭 알아야 하는 이슈도 함께 짚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캘린더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6 일이었죠. 어제가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와서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일정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에서 기념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요. 건설 수주와 주택 착공 건수가 YOY 기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미국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모기지 신청 건수 전주 대비해서 발표가 되고 모기지 시장 지수와 더불어서 모기지 재융자 지수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것처럼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전주 비해서도 발표가 되고요. 4주 평균 해서도 발표가 된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나오는 것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이거든요. M2 통화 공급량 MOM 기준으로 발표가 되고요. 7년물 국채 입찰과 더불어서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더불어서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1월 실업률과 더불어서 최근에 BOJ에서도 회의가 한 번이 있었죠. 이때 당시 의견 요약서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역시도 경제 지표로서 예정돼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가봅니다. 상품 무역 수지와 더불어서 자동차 제외 소매 재고가 함께 발표가 되고요. S&P CS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매 재고 역시도 함께 일정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0일 월요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날이 우리 한국에서는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면서 한국에서는 산업 생산과 관련해서 YOY 기준 그리고 MOM 기준으로 함께 일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소매 판매 역시도 MOM 기준으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부문 산출 역시도 MOM 기준으로 발표된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12월 거에 대해서 좀 경제 지표로서 함께 나올 예정이고요. 홍콩에서 수입과 수출에 관해서 MOM 기준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M3 통합 공급과 더불어서 홍콩 무역 수지 역시도 30일 함께 발표가 되네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도 일정으로 예견돼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일을 쉬고 나서 2일 목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수출액과 수입액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무역 수지 12월 건에 대해서 예정돼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YOY MOM 기준으로 모두가 발표되니까요. 이 점 역시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전국 주택 가격 지수 YOY MOM 기준으로 모두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도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모기지 시장 지수와 더불어서 목요일이잖아요. 일주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12월 건에 대해서 발표가 된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 금요일이 됐습니다. GDP QOQ 기준 그리고 YOY 기준으로 4분기권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중요한 지표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YOY는요, 전년 대비고 QOQ는 전분기 대비 그리고 MOM은 전월 대비라는 점 체크 잠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주일물, 8주일물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건설 지출 역시도 MOM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은행과 소비자 금융 그리고 M3 통화 공급, M4 통화 공급, 대출 담보 승인과 더불어서 모기지 대출과 개인 순채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공개가 됐어요. 5시였죠. 26일 5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오징어 게임 시즌 1 부터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할 텐데 정말 역대급의 흥행이 있었죠. 얼마나 흥행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시즌 1에 대해서 신드롬을 다시 시즌 2가 재현을 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즌 1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거 한번 살펴봤더니 2021년 9 월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나서 넷플릭스에서 28억 뷰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내에서 가장 많이 시청됐던 작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봤더니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감독인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으로 2022년 에미상 드라마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시즌 1이 인기를 끌었던 만큼 시즌 2에 대한 마케팅 예산도 정말 엄청나게 쏟아부었다고 해요. 다른 글로벌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묘한 이야기 혹은 브리저튼 아시죠? 이런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케팅 비용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이 예고편부터 엄청 흥행을 했더라고요. 넷플릭스 예고편 가운데 최다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 주가 상승률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올 들어서 여러분 무려 10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개월 사이에도 13%나 폭증을 했고요. 6개월 동안은 무려 42% 큰 폭으로 올라섰다라는 거 차트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포함해서 이런 연말 콘텐츠 라인업을 굉장히 크게 잘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광고 기반 요금제를 확대를 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적 역시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3 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됐었던 것은 역시나 숫자에 있었겠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3 분기 좋았고 4 분기도 좋을 거고 내년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호실적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비밀번호 공유하는 거를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사실 신규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 분기부터 흘러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2 분기에 이어서 3 분기까지 호실적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공유 단속이 크게 먹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분석가들은 이 비밀번호 공유 단속으로 인해서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좀 한정적일 것이다라는 좀 회의적인 이야기를 꺼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고 요금제 도입입니다. 광고 요금제가 뭐냐 살펴봤더니 영상 중간중간에 광고가 껴있는 거더라고요. 대신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국내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일반 요금제는 13,500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광고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5,500원입니다. 훨씬 저렴하죠. 거의 한 3분의 1 가격이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나 같아도 좀 광고 요금제를 사용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광고 요금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살펴봤더니 7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고요. 현재 신규 가입자 전체에서 50% 이상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선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3 분기 실적 얼마나 좋았는지 숫자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 분기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507만 명 증가해서 2억 8,27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 증가해서 98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됐죠. 사실 이 두 가지 수치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 월가 전망치 모두 다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4분기에도 호실적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4분기 매출액 101억 3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4.7%가량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내년 예상 매출액 살펴봤더니 43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11%에서 무려 13%나 크게 늘어난 규모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 5시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가 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과연 기대했던 만큼 재밌을까요?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일단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까지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넷플릭스 주가 역시도 올 들어서 100%나 상승을 했었는데 더 갈 수 있을까? 상방 더 열려 있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일단 오징어 게임 시즌 2부터 함께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로운 일정의 장은이었습니다.